기초편 36페이지 창조의 과정을 강의합니다. 이번 강의는 명리학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송나라 때의 연해 자평에 창조의 순간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목의 그 연해란 말은 천지 만물이 탄생되기 이전 음양오행이 거기 머무져 있는 태극을 가리킵니다. 거기 머무져 있다는 말은 이 연해란 말은 이 연은 깊은 연못을 의미합니다. 깊고 깊은 연못이라는 뜻이죠. 이 연해가 곧 도란 얘기입니다. 역시 태극이고 음양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는 태극이죠. 도인데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해 이 만물지종이라 연해의 만물지종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근본이 연해에 있다, 즉 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연해의 만물지종을 만물을 탄생시킨 신의 집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서는 자평선생이 연해라는 말을 쓴 것을 보아서는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자평선생이 이 천지 창조 과정을 설명했지 않느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미 앞서 노자의 이 도생 1, 도생 2 이쪽 설명한 바가 있죠. 그 내용을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평선생의 글은 창조의 원리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부연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굳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평, 즉 연해자평의 설명을 살펴봅시다. 첫 문장은 계문천지미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초편을 내서 이 한자를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흑판에 쓰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자를 읽으면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계문천지미판이라, 아직 하늘과 땅이 열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기명혼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를 혼돈이라고 그랬다. 다시 말해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연해, 여기에서 혼돈이 일어났다. 갑자기 혼돈이 일어난 상태, 이것을 기혼돈, 그러니까 아직 하늘과 땅이 나타나지는 최초의 분리되지 않은 그 최초의 상태가 상태를 일컬어서 혼돈이라고 그랬다. 카오스라고 그랬죠. 이때는 아직까지 근본, 즉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고, 시명, 그러니까 시명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의 배운이라, 배운은 아이를 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녀가 결합해서 잉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신원이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 천지 만물이 만물의 근본 신운이 잉태되는 것을 일컬어서 배운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기는 1월 성신 미생이라, 아직 달과 해과 별과 그 어떤 곳 태어나지 않았고 음양 한서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음양한서 미분야라 그랬습니다. 음과 양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러한 때 위로는 재상무우로라 그랬습니다. 위로는 아직까지 뭡니까? 비도 없었고 이슬도 없었다. 그 다음에 무풍운이라, 바람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다. 무뇌정이라, 무뇌정, 우레도 없었고 아직까지 천둥 소리도 없었다. 그러니까 위로한 비와 이슬이 없었고 바람과 구름과 서리도 없었고 눈도 없었고 우레와 벼락도 없었고 깊고 깊은 어둠뿐이었다. 깊고 깊은 어둠뿐이었다는 말은 고고이 명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는 재하 즉 무초목이라, 아래로는 아직까지 초목도 없었다. 무산천, 산과 강도 없었다. 무금수, 짐승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이민, 사람도 없었다. 불과 매매이 혼작이라 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고요해서 희끄무리한 어둠만 지어져 있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희끄무리한 어둠, 여러분들 여명을 보십시오. 여명,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동력 하늘이 밝아올 때 그 희끄무리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보면 됩니다. 날이 밝기 이전에, 직전에 동력 하늘이 붉어스리한 그 상태 있죠? 이 상태를, 노자는 이 상태를 황홀이라고 그랬습니다. 황홀하고 황홀하다. 우리가 해맞이 가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해가 떠오를 때 직전에 그 동력 하늘의 그 붉으스리한 어둠 속에서 부스러기 빛나는 그 모양, 그런 것을 상상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시시일기 반중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홀연히 일기가 서려서 엉키는 한 작용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한 작용이 있었으니까 최초로 뭐가 생겼죠? 도생일이 되는 거죠. 도가 하나를 생겼다 이겁니다. 한 작용이 있었다. 이것을 이시태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시태역. 자, 태역이란, 자, 역은 뭡니까? 양과 음의 결합이죠. 태초에 음과 양이 결합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기는 뭡니까? 일기는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음이 먼저, 수가 제일 먼저 나타났죠. 그러니까 태역이 됩니다. 이 태역으로부터 만물이 퍼져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태초가 화를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자, 태초. 이 태초, 왜 태초란 말을 썼느냐? 우리가 태초라는 말을 잘 쓰죠. 태초는, 자, 수까지, 음수까지는 만물의, 이 수를 만물지모라 그랬죠. 만물의 어머니, 물로부터 만물이 나왔지만은, 아직 만물의 신운이 맺히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임신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화를 생하니까, 화가 됩니까? 양이죠. 태초가 화를 생해서 이 양입니다. 이 양과 이미 도생 1, 도생 2에서 화가 생기니까 음양이 결합을 하죠. 음양이 결합됨으로 드디어 만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신운이 완성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태초가 태시생목이라 그랬습니다. 태시가 목을 새겼다는 얘기죠. 자, 태시는 뭡니까? 드디어 신운이 맺혔다 이 얘기죠. 아이가 뱉다. 그러니까 태초의 만물이 시작. 그야말로 실질적인 만물의 모습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신운이 맺혔다. 그러므로 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태소. 태소가 금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죠. 자, 이게, 태역은 1이고, 태초는 2이고, 태시는 3이고, 태소는 4. 4는 뭡니까? 금이죠. 바탕입니다. 골격이죠. 소라는 것은 꾸밈이 없이 근본 바탕을 이루는 것, 그 소라 그럽니다. 태소가 금을 생하고, 그 다음에 태극이 토를 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태극이 토, 만물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토를 생함으로써 드디어 소위 말하는 음양오행이 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성분과 성질과 작용, 그 자체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죠. 수는 1이요, 화는 2요, 목은 3이요, 금은 4요, 토는 5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다음에 태부삼원계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혼돈 일판 배운 내분이라. 저때 이르러 삼원에 의해 혼돈이 갈라지고 배운이 나뉘어졌다. 그래, 나뉘어졌다는 얘기 뭡니까? 오행이 5가지 천지 만물의 물질이 완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임신이 되어 있었죠. 이것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태극이 드디어 빅뱅에 의해서 터져나와서 천지 만물이 실질적으로 모습을 그러니까 그 기운이, 그 물질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타난 것이 이렇게 말하죠. 경청위천이라 중탁위지라고 그랬습니다. 가볍고 맑은 것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이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볍다는 말은 바로 이 물에 물을 가장 분해시킨 모든 수증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태극에서 빅뱅에서 만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당시 연기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그런 기의 모습이었죠. 이것들이 뭉치지 않은 것은 가벼운 이것은 그냥 하늘이라는 얘기죠. 지금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오행의 기가 가득 차 있죠. 근데 이 기라는 이 기는 뭡니까? 이때의 모습은 어느 물질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분자죠. 이것들이 뭉쳐서 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은 우리 지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북두 칠성 할 것이 그 수많은 무수한 별들을 일컬어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음양이 엉켜서 수화목금토 차례로 탄생되었으니까 배운일 때, 즉 임신이 되어 있을 때, 만물이 임신되어 있을 때 그 상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태극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완성수라 그랬죠. 완성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수는 2고 화는 이렇게, 예, 화는 또 7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 순서 그냥 그대로 배운이 될 때까지의 수화목금토와 순서 그대로 태극 밖에서도 그 순서대로 물질이 완성이 되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산문이라고 그랬는데 도가에서는 독이에요. 또 도덕경, 노자의 논리 그런 도가에서는 산문을 하늘과 땅과 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문은 천지 만물의 신원인 목을 가리킵니다. 산문이죠. 천지 만물의 신원이니까. 삼위죠, 순리가. 산문은 만물의 신원, 이것을 일컬어서 산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늘과 땅의 수로부터 만물이 나왔으므로 천지, 하늘과 땅, 물, 수가 천지인, 이 산문이 되지만 수리로 삼위 목이 잉태됨으로써 물질적으로 천지 만물의 본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수와 화를 화합한 목이 산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만을 머금고 있던 음양이 나뉘어져 가벼운 것은 즉 오행의 기는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타강한 것 즉 오행의 기가 단단하게 뭉쳐서 모습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형상이 갖춰져 있는 물질은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화 목금토가 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극의 순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서일 뿐이고 사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화가 생하고 화가 완성되기 전에 목이 생하고 목이 완성되기 전에 금이 생하고 금이 완성되기 전에 토가 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팽창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대폭발에 의해서 만물이 터져 나왔죠. 자, 이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란을 봅시다. 계란 그 자체는 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암컷과 수컷이 결합해서, 즉 음양이 결합해서 뭐가 생기죠?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바로 노른자 위가 됩니다. 그 삼북이죠. 그 다음에 하얀 것. 자, 이것을 싸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바탕을 만드는 게 그 바탕. 흰자위 있죠? 계란의 흰자위.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은 흰색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금이 생하고, 그 다음에 껍질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닭이면은 그 계란이니까 닭으로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토. 그것이 토가 완성되므로 이것이, 자, 병아리가 안에서 드디어 형상을 갖춰서 점점 커가죠. 마치 태극 속의 오행이 평창해 가는 것 같다, 평창. 그러니까 점점 자랍니다. 그러다가 다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을 깨뜨리고 안에 있는 병아리가 터져 나오죠. 밖으로 나오죠. 세상 밖으로.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의 탄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또는 만물이, 자연이, 그 모든 것들이 암컷과 수컷이 음양이 결합을 해서 만물을 탄생시키는 그 모양이 바로 태극이 만물을 탄생시키는 그건 그대로 내림받아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도가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로써 연해자평에 기록된 천지 만물의 창조 과정 강의를 마칩니다. 연이어서
창조의 완성, 기초편 3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이것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창조 논리, 자평에 있는 창조의 과정 이야기,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천부경에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노자 그 선생께서 이 기록에 의하면은 주나라 초기, 즉 하은주라는 이 역사적인 중국의 그 내린되어 온 역사에 있어서 은나라 그때까지의 전해지는 책들을, 그때 당시에 책은 종이가 아니죠. 뭐 이 대나무에다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형태가 있었겠죠.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요즘 같으면 도서관이죠. 도서관에서 그 책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노자는. 그 직업이. 그러므로 생각한데 그때 거기에 있는 천부경을 보고 어쩌면 창조의 논리를 도생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천부경은 그 노자의 선생이 이 존재했던 그 시기는 뭡니까? 춘추 전국시대죠. 춘추. 특히 전국시대입니다. 기원 전후인데 기원 후, 바로 기원 후가 되겠죠. 전국시대니까. 그때입니다.